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정확히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화된 종목이에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망치, 그리고 또 뭐 증권사가 보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평균치를 내놓은 거를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업종별로의 사실상 PER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증권사 한 군데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PER 부분이 30배, 그러니까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30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윤정두 기준에서는 이거는 좀 아니죠. 자산가치,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종목,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10,000원짜리 종목이 4만 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PER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성장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PER 6배 미만으로 밀려 있습니다. 6배 수준. PBR은 1배 수준, 1.1배.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왜 이러한 한국항공우주가 강세를 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대표적인 방산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이슈, 우크라이나전 관련,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7일 오늘의 기준에서는 폴란드 쪽에서 구매 의향을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자극을 줬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항공우주에 관련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의 1순위는 사실상은 폴란드가 국산 경공격기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이게 가장 일단 우선순위예요. 오늘의 변동성은. 두 번째 기준은 누리호 관련된 내용인데, 이 누리호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또 형성을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내한.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좀 제재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재라고 표현하면 좀 굉장히 솔직히 우리 국민들, 저의 입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미국이 뭔데 우리를 제재를 해. 어찌됐건 항공우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뭐 윤석열 대통령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절이 돼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게 됨으로써 좋아진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거를 제재를 하고 눌러놨었냐면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 그 기술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한적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한 수혜 부분이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로서의 그러한 내용 부분들도 전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이 예전에 KDB인가요? KDB? 투자은행이었는데 바꿨어요. 투자증권에서. 어찌됐건 다올에서 내놓은 전망치 부분이,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거 웃으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10% 오늘 올라왔으니까 웃어야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일단은 뭐다? 어떤 기준이라고요? 저평가 상태는 좀 아니다.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굉장히 크고 정부의 정책의 기준이 잡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12월 21일부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께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6월 7일. 6월 7일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9시 26분에 381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계속 교육해드린 거, 조금 이따 화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그 화면도 좀 방송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 1,5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00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된 종목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종목이 돼야
변동성이 사실상 확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1,500억 기준, 그 1,500억 기준 내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시간별로는 9시 10분, 9시 30분, 10시 기준, 요 기준에 기준 거래량의 10%, 20%, 30%. 아니 장 끝나고 1,500억 형성됐나 그거 볼 내용이 아니잖아요. 장중에 개장 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론적으로 9시 26분이면은 거의 뭐 30분 기준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전체 거래대금의 20%가 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1,500억을 목적으로 잡았으니까 20%면 얼마야? 300억이 실리면 되는데 381억이 형성되고 시가 대비 강세. 그럼 어떻게 돼요? 양봉이죠. 꼬리는요 상당히 제한적인. 거래량으로 따져도 5만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1,500억이면 대략 300만 주 좀 미만이에요. 250만 주, 300만 주. 그 20%라고 한다면 50만 주에서 60만 주인데 벌써 70만 주가 실리고 양봉. 70만 주가 실리고 양봉. 그 배운 그대로의 기준에 4.78%에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윤정도가 쫓아다니면서 한국항공우주 매수하세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현재가 기준 대비 고가가 5만 5천 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때 고점 넘기면 사라면서요. 그러한 기준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어디서 팔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예요. 1%, 뭐 1.5%, 2%.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형화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교육을 계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에서부터 생각 외로 밀려 내려가요. 그럼 얼마? 3분의 1, 2분의 1 꼬리가 달리는 지점. 양봉이었어. 꼬리가 달렸어. 3분의 1, 2분의 1 꼬리가 달렸어. 그럼 여기서 사나? 아니요. 윤정도는 그런 교육 안 해드렸어요. 시중에서는요. 3분의 1 지점이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하시고 뭐 다시 사고. 아니.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밀렸을 때 거래가 형성되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야죠. 그냥 밀려 내려오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아? 분봉에서 막 깨져 내려가는 건데요. 분봉에서 다시 걸려져서 돌려져서 거래가 수반될 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당장 이거를 50분 동안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교육했을 때 캔들이나 이런 부분 앞에 서서히 교육을 해드린 거고 지금 기준은 뭐 복습 개념의 실전 기준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오늘도 22시 30분에 야간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어제도 야간 교육 4시간을 해드렸습니다. 4시간 교육하는 동안에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들여다본 거죠. 결론적으로 11시 49분에 아까 조금 전에 그 가격이 9시 30분대였단 말이에요. 26분? 그러고 나서 2시간 지나고 나서 8.41%. 그럼 결국 뭐예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을 넘기는 종목을 개인이 샀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마감 이후에 보니까 메이저들이 산 거죠. 외국인 기관들. 그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급 매수와 함께 강세 흐름을 줬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거래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 시그널, 소나 모멘텀 차트라고 그랬어요. 저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신뢰도,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면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언제요? 5월 2일의 기준입니다. 5월 2일이면은 아마도 4만 원대 주가였을 거예요. 그럼 한 달 만에 지금 얼마 올라온 거예요? 30% 수준에. 6월 7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노 모멘텀 차트가 매도의 기준을 잡는데 그래서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지금도 그냥 간단해. 교육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영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소나 빨간 색깔 소나가 꺾여져 있고 위로 우상향 그리고 크로스가 나오는 세 가지 중에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한 가지 또 두 가지 세 가지 그 교육 자료가 그 교육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논하고 있는 소나 모멘텀 차트가 우상향으로 강력하게 올라와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의 거래량이 터져 있었다. 근데 나는 늦게 봤다. 그러면 항상 그걸 보시면 돼요. 장중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당연히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죠. 프로그램 순매수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취상이 뭐 5위 안에 계속. 그러면 요 자락에서의 기준이 벌써 5분봉이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흘러간 이후의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나 모멘텀 차트가 꺾여져 있을 때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꼬리가 길거나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1% 혹은 1.5% 밀리면 성향에 맞게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단타를 막 이렇게 치는 개념이 아니라 단타 막 하세요. 이거 빨리 빠져나오세요. 시장 안 좋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시장 좋습니다. 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1월부터 계속 교육해드린 캔들의 교육. 캔들이 뜨고 여기에 박스까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중립의 역할이다. 왜? 여러분들이 계속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 그림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거냐면 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떠도 왜 상승 장악형이 떠도 왜 초록 색깔 캔들을 박스를 쳐드리고 왜 빨간 색깔을 쳐드리는지 명확히 어설프게 어디서 캔들 제대로 못 배우시면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바로 여기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초록 색깔 선으로 그어드리는 부분은 여기를 이거를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배웠다면 캔들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모양새 이렇게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교재가. 변동성의 크기.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변동성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양봉의 크기가 나와줘야 거래가 실리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야 위에 매물을 빵빵빵 잡아가면서 이런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이 크기가 나와야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신뢰도가 높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든 상승 장악 확인형이든 그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와,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뭐 이러고 있어. 근데 결론은 거래가 제한적이다, 없다, 신뢰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없는데 그냥 이런 거 하나 뜨면 여러분들 뭐 변동성이 좀 커지고 변동성이 커졌으면 거래가 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 대금이 확장이 됐겠죠. 여기서도 밋밋해? 그럼 그 다음 거래가 확장됐을 때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그럼 매일매일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해줘야 되나? 그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시 배울 거냐. 아니면 실전 기준에서 배울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하시라고. 이 자료 부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 이 자료 주세요. 그냥 보시면 이거 맨날 보는 이게 인터넷에 없어? 있는 거죠? 요 내용은 있어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5에서 10거래일은 언제요? 2015년 6월 상한가제도 30%로 바뀌는 시점. 그 이전에는 이 정도 추세 범위에서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 혹은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반전의 흐름이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5거래일은 상한가제도가 30%로 확장되고 나서의 종목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긴 기간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이게 1에서 3거래일로 바뀐 게 언제예요? 이게 바로 2000년 3월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터졌을 때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에서 44조 4천억까지 10배 가까이 터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 하루에 무슨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29%로 끝난 다음에 상한가 수준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그 예제를 또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응?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일수 기준에 단기, 중기, 장기에 또 일봉, 주봉, 월봉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압축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년 된 캔들을 그냥 모양새만 탁 보고 요 모양새만 뜨면 뭐 이걸 가지고 와, 이 모양이 조그만지 큰지 비이성적인지 아무 생각 없이 장악형이 떴네. 그렇게 어설프게 배우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결론적으로 그게 전제 조건이 형성돼서 편입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이거 지금 하루에 1시간씩 해드린 거 이거. 어디서? 이데일리 TV에서 1월부터 하루에 1시간. 이 내용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똑같이 하자고 안 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예전 거 동영상 찾아보기 힘드시다? 오케이. 오늘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 딱 100명. 제가 22시 30분에 야간 교육 해드리잖아요. 그때 돼서 제가 이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시 30분 그때 돼서 동영상 아까 이 캔들의 기준에 동영상 교육 강좌까지 선착순 100명께 드리겠습니다. 시장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서 샀으면 이 수익을 윤정두가 만든 캔들이야 이게? 300년 된 캔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거래대금까지 실려있는 매직 시그널 우상향, 소나 시그널 우상향이 돼 있는 여기서만 편입이 돼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받으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초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또 갭에 대한 갭 교육도 얼마나 자주 해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이 자료가 없어요. 급진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윤정도의 객관적인 이거 한 5만 5천 원 가겠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 앞전에 보여드린 그 자료가 아니라 또다시 주봉 사이에 또 갭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거기에 지금 초록 색깔 박스 쳐드렸죠. 이 수급이 개인 매도입니다. 개인 매도. 12%를 매도했어요. 그 12%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 딱 보시면 우리가 교육해드린 슈린 로봇이야. 와, 외국인 기관이 500만 주 샀어요. 지분율로 얼마 되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연속성도 없습니다.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는요, 이 초록 색깔로 해놓은 현대글로비스나 클래시스는 이게 블록딜 물약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장내에서 쌍크림 매수, KT, 신한지주, LNF, 한국항공우주, 또 밑에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까지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럼 뭐냐면 금액 기준으로 1, 2, 3, 4위예요. 금액 기준으로 4위. 순매수 4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분율로는요, 가장 많이 매집한 지분율, 매집률 1위란 말이에요. 매집률 1위, 시가총액 5조 5천억짜리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실적이 저평가도 아닌데 왜 편입을 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의 발주 가능.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렇게 되면서 12%에 1,200만 주입니다. 얘가 지금 1억 주가 안 돼요. 9천만 주대 종목이란 말이에요. 12%를 훌쩍 넘기는 이런 매집이 쌍끌이로 들어와 있고 그 매집 평균 단가가 41,276원이라고 했을 때 윤정두가 2007년도에 이미 도서에 정형화해서 넣어놨죠. 소형주든 대형주든 매집이 돼 있으면 그 매집 평균 단가 대비 이 정도는 들어 올려놔야 된다. 다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신뢰도가 높다. 1조 미만짜리는 하루에도 거래 빵 터뜨리면서 쫙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 큰 시가총액 1조 4천억까지 그 이상 올라갔던 심택도 하루에 그냥 100만 주씩 3,180만 주짜리를 하루에 100만 주 3%씩 팔아버려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결론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앞전에 4월 29일까지의 목표 주가 이거 다 넘겼죠. 5만 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 5만 7천 원대. 그러고 나서 매집 단가가 더 올라갔죠. 9%가 아니라 12%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윤정두가 방송 나와서 이거 내일요. 이거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나. 내일 갭상승할 거예요. 갭하러 갈 거예요. 보합일 거예요. 누가 알아 이거를. 근데 내일 이거를 얼마에 사시고 목표 주가 얼마고. 그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그나마 대형주라서 그 정도는 가능한데 소형주 변동성 종목은 그러니까 결론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 혹은 난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럼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안 좋은 종목인데 갖고 나오겠어요? 안 좋은 종목인데 이거 무조건 파세요. 이렇게 갖고 나오겠냐고. 그죠?
5조 5천억짜리 정책적인 부분이고 윤정두가 사는 게 아니라 외국 기관이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률을 준 종목 한국항공우주